왜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거대한 재난이 발생하고도 대규모 항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4천만 명의 아사를 초래했는데도 안정적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폭력과 기만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주제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학생 시위 당시 주역이었던 중국 역사학자 왕단의 문제의식과 통찰입니다. 폭력과 기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를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왕단. 우리로 치면은 386 운동권의 대표주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반혁명분자로 몰려서 옥살이를 했고요. 망명생활도 했죠. 왕단이 대만 칭화대에서 강의한 내용 일부를 옮겨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왕단의 중국 현대사입니다. 동아시아 출판사가 냈고요. 30분 책 읽기 금요일 코너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희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는 책 선정을 해오신 것 같은데 왕단의 중국 현대사. 예, 중국의 문제작입니까? 예,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라기보다는 타이완에서 나왔으니까 타이완에서 나온 문제작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네, 사실 이 내용은 중국에서는 뭐 금서 쪽에 쓰는 책이니까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발행이 안 되나요? 발간이? 뭐 제가 아는 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서라고 하면은 진짜 이상한 내용을 다루는 저질의 책이라서 금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그 사회의 적나라한 이면을 그대로 들춰내기 때문에 금서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단의 중국 현대사도 이런 맥락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책인지 흥미로운 책일 것 같습니다. 소개를 대략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금서에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저질적인 내용 때문에 금서가 되는 경우가 또 있고 네. 하나는 이 권력의 그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평이하게 읽힐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있었던 그냥 사실들. 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분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라는 상황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정도 평이한 사실을 담은 책을 가지고 뭐 금서로 난리를 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중국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 지도자들이 굉장히 뭐 단어 자체를 금기로 여기는 게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그 사회 내부에서 사는 사람들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지나고 났으니까 지금 얘기가 다르지만은 한동안 80년대에는 광주라는 얘기가 금기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그나마 민주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굳이 금기로 여길 필요도 없고 여기에 관련된 이면에 대해서도 많이 봤으니까 오히려 그런 이면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평이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론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중국은 그런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확실히 중국보단 낫네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화가 돼 있죠. 천안문 사태라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문 사태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도 역시 중국에서는 금기어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럼 우리나라 신문을 중국 입장에서 외신들, 우리나라 언론을 포함한 이런 데서 더 자유롭게 다뤄지는 셈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네. 80년대 우리가 광주라는 말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때 5.18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주변에 부산에서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TV에서는 다루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책을 선정한 거는 네. 주제 자체는 중국 현대사지만 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군사 독재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조금은 마음이 좀 아프고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불편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뭔가 마음에 와서 닿고 거슬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아직도 네. 뭐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고 뭐 사실상 자본주의 제도로 이행을 했다지만은 네. 권력은 아직도 공산당이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좌고 뭐 우리 군사 독재는 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을라나 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동포인 그 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시절을 굉장히 미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 네. 이 3자가 어떤 특정 시기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거 없는 도진개진입니까? 뭐 도진개진이라고 하기보다도 예. 어떻게 보면 새 쌍둥이가 서로 마주 보면서 못생겼다고 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습다고나 할까요? 예.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문화대혁명 때 네.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태를 초래한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지금도 시체가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 방부 처리가 됐는지 밀랍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안문 광장에 영원히 모셔놓겠다고 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그래서 마오쩌둥이죠. 예. 그게 이제 저 북한의 김일성이 되든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우익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싶어하든 이승만이 되든 박정희가 되든 예. 별 차이가 있겠느냐.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외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독재를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모델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한쪽에서는 영웅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념의 문제일까? 그것은 인간성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기득권의 문제일 수 있죠. 기득권의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예.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고는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이익을 봤던 사람은 죽어라고 그 지도자들을 추앙할 수밖에 없고 이 선생님이 이 한 주 한 주 매주 짚어주시는 그 역사적 맥락들에 빠지지 않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과 기득권.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어떤 팩트들. 그게 곧 역사인 것도 같고요.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끊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오르신 지적입니다. 네. 사실 역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권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민중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뭐 역사를 주목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반짝하다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루틴이잖아요. 뭐 밥 먹고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직장 나가고 또 피곤해져서 놀다가 자고 이런 걸 가지고 역사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역사를 괜히 뭐 정치사 위주로 가는 거를 비판하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모든 역사를 대부분 정치사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 구조, 이 권력이라는 걸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역사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핵심은 결국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왕단의 중국 현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또 무서운 권력, 국가 권력, 예, 그렇죠. 폭력과 기만이라는 이 왕단이 제시한 키워드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점철된 그 이야기들이 쫙 담겨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라는 것도 고기만 딱 잘라서 보면은 네. 뭐 불편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걸 빌미로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만 봅니다. 그건 우리 광주 같은 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특히 이 현대화하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개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개혁이라든가 개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굉장히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네. 이 투자의 이면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희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데 네. 보통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네. 희생자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죠. 그게 우리 개발 독재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필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이면을 봐야 된다는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뭐 이면까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 과정이 굉장히 무자비할 때 그것이 과연 그걸 추구했던 주체가 우익이냐 좌익이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의미 없죠. 그 네.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익은 이제 뭐 박정희나 이승만 특히 박정희 같은 그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개발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요즘 심해지고 있죠. 예, 이만큼 먹고 사는 거는 사실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네. 조건 실건 사실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바탕을 가지고 지금도 생존 기반이랄까 먹고 사는 기반을 마련한 건 틀림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천안문 사태 중국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왕단이라는 학자는 어떤 삶을 산 특히 젊은 시기에 예. 어떤 삶을 산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식인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인들이 결국은 그 역사 이런 경류에 말려드는 것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밑에 뭐 민중들이라고 해도 좋고 국민들이라고 해도 좋은데 네. 그 사람들을 희생으로 삼아서 권력자가 어떤 큰 이익이라든가 기득권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기가 쉽죠. 왕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기 저항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태어난 중국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다가 대만에서 뭐 지금 예. 대치하고 있는 타이완으로 가는 예. 이런 길을 걸은 사람이죠. 그때 그 천안문 사태 때 그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그렇죠. 그런 인물이 바로 왕단이고요. 네, 뭐 주동자 중에 한 명으로 찍혔으니까요. 주동자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이 책에서 왕단이 고찰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 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평이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게 네. 많은 비판적인 게 그 개인 숭배라는 부분. 개인 숭배. 네, 그러니까 예. 마오쩌둥도 그렇지만은 예. 그 여기서 이제 그 저우한라이라든가 이런 이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을 지목을 하면서 지금 와가지고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도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는 협력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 숭배. 예. 근데 인물이라는 건 숭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전근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사에서 볼 땐 적어도 역사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뭐 종교로 만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역사에서 볼 때 인물에 대한 평가, 특히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냉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보수적인 어른들한테 좀 미움을 사면서도 싫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분들 요즘에 사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대요. 그런데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물에 관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미화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표적인 미화의 사례를 꼽으신다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교과서에서 문제가 사는 이승만. 예. 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두 인물 정도는 당장 우리 현대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
도심의 광장 한복판에 사진만 내걸지 않았지. 그렇죠. 예, 어느 지역, 어느 구석 곳곳에서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죽으라고 죽일 놈이라고 빨갱이라는 그렇죠. 식으로 몰아가는데 과연 그게 좌우만 바뀌었지 거울을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형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인의 역사 읽기 그 오프닝 멘트를 쓰면서요. 이 중국의 사례가 우리의 거울이면 안 될 텐데, 예, 그 거울로 느껴지면은 안 될 텐데, 라는 말을 넣었다가 뺐거든요. 근데 그냥 넣을 걸 그랬습니다. 아무 불편한 진실이라도 사실은 이 방송에 불편한 진실도 얘기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어야 되는데 사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려죠. 그나마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금서도 아니고 네. 금기 방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나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서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어디 그 외국에다가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 TV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이희진 선생님과 역사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현상들. 아까 말씀해 주신 특정 인물들에 대한 우상화, 그 의도적인 미화. 요거는 현상이고 팩트거든요. 예. 더 암울했던 시기에는 이 현상을 이런 일이 있네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죄였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세상이 조금은 나아져서 지금 여기까지는 왔는데 자칫하다가는 그 현상을 똑바로 얘기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도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그렇게 간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아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나라겠고요. 결국 왕단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거대한 흐름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네. 사실 그럴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민주주의 하는 거 다들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돌아서선 또 민주주의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내세워서 되지도 않는 거 몰아붙여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칠의 말로 기억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명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완벽한 체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체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작용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그 사회 모두가 못나서 망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이런 부류도 잡아봤고 저런 부류도 독점을 해봤고 해봤는데 특정한 인간이나 세력이 독점을 했을 때 그 결과 역시 민주주의의 파탄 못지않게 네. 더 큰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왕단이 이 저작에서 제시한 그 국가의 폭력과 기만, 예,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례, 책에서 언급된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꼽으라면 홍위병 얘기가 그 중요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홍위병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홍위병이라는 걸 내세워서 대중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목적하는 바를 이뤄내는 네. 이런 식의 이제 행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선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선동. 예, 홍위병이라는 집단을 내세워 가지고 그 하나하나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네. 이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한 조직사회들 네. 이거의 여론을 이제 선동하고 주도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선동으로 인한 강압, 네. 그리고 여론 조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탄압이라면 탄압이고 횡포라면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성을 내재한 기만이네요. 그렇죠. 네, 좀 많이 좀 들어본 접해본 장면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사회 왜 거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국정원 사태 같은 건 물론 자세한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상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괜히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집단 같은 경우 특히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자금력 있지, 네. 조직력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선동을 하면은 사실 그 반대쪽에서는 대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권력은 영향력이 큰 방송이나 언론 매체 같은 걸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민주화돼 있다 그래도 지금 영향력 있는 지상파라든가 이런 뭐 종편이라든가 그 언론사도 좀 큰 거 영향력 있는 큰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건 느끼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 중국은 뭐 반대죠. 중국에서 보수는 여기서 좌파라고 부르는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하면은 이 좌파와 진보가 매치가 안 되는 또 예, 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뀐 거죠. 예. 우리나라하고 오른쪽 왼쪽만 바뀐 거지. 예. 어떻게 보면 그 방향만 바뀌고 나서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으로 좀 우파적인 논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네. 극단적인 공산당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스운 소리로 악마 숭배자는 물구나무선 기독교 광신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하고 기독교는 전혀 상반되는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는 짓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게 발현됐을 뿐. 그렇죠. 이제 천안문 사태가 워낙 대규모의 사건이고 그렇죠.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인 비중 예. 또 그 국제적인 비중을 가진 나라의 중심적인 이 천안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극적으로 보일 뿐이지 규모가 적다고 우리나라의 광주가 다르겠습니까? 아니면 홍위병이 좀 극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하는 게 다르겠습니까? 네, 일부 의식 있는 언론인들에 의해서 그래도 그 파편적으로 소식이 전국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광주 사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작된 보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접했고, 그렇죠. 저 폭도들이 때를 쓰고 있다,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기성 언론은 철저하게 정부 입장만 보도했거든요. 네, 일종의 정부의 기만술이 제대로 먹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책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한 사실을 썼는데 예.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은 차분하게 쓸 수 있지만은 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읽는 사람도 오히려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차분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프게 느끼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네. 없애버리고 싶은 책이죠. 왕단은 드라이하게 차분하게 썼다고 하지만 근데 좋은 글이라는 거 쓰는 사람은 차분하게 쓰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돋게 하는 게 훌륭한 좋은 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 왕단의 중국 현대사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역사서인 동시에 좋은 글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희진 선생님하고 이제 꽤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오늘 굉장히 씁쓸한 유달리 씁쓸한 그 인상과 말투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나요? 지난주 조금 주제가 가벼워가지고.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그 왕단의 중국 현대사라는 책을 계기로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또 쏟아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많이 정제하신 티를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도 개서 썼을 때는 예. 굉장히 평이하겠습니다. 제 의사를 담아서 쓰는 책 가능한 뭐 식민사학에 대해서 다룬다든가, 예. 뭐 학계 기득권층의 뭐 횡포라든가 풍납소송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 백제왕성 문제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옆으로 있는 동아시아 삼국지라든가 다시 보는 한국사 같은 개설은 그런 색깔을 빼고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글의 성격에마다 다르게 쓰는 그 글의 성격에 맞게 쓰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왕단의 중국 현대사. 재밌는 내용, 그 안에 들어간 재밌는 내용 하나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굳이 필요 없는 책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불편한 진실일수록 차분하게 사실을 쓰여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면서 한마디로 보태고 싶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예, 왕단의 중국 현대사. 오늘도 말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의 첫날입니다. 첫날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동아시아 출판사가 펴낸 왕단의 중국 현대사였습니다. 이제 금방 겨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조금 서둘러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